뿔난 법원이 이재명에게 안내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왜 뿔이 났느냐? 재판 질질 끌고 이 법원에서 뭘 보내도 폐문부재 해가지고 이사 갔다 이래가지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변호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변호인들 선임도 안 하고, 그래서 법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내장을 보내는데 무슨 안내장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제가 낮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죠. 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항소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추송서라는 건데, 추가 송치 서류. 지금 1심에서 이 선거법에서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재명도 항소를 했지만은 검찰도 항소를 했죠. 형량이 작다. 그래서 검찰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거 유죄다 해서 검찰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항소가 추가 송치 서류 같은 것을 항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서울중앙지법 1심 법원에서 이재명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것도 또 받질 않은 겁니다. 폐문부재. 이렇게 해서 받질 않아서 이것을 결국은 공시 송달을 했습니다. 공시 송달은 이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주소를 알 수가 없거나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죠. 이재명 주소는 모를 리가 없죠. 상대방이 통지받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통지를 안 받을 때, 아예 거부를 할 때, 그때 송달할 서류를 이 법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송달이 된 걸로 간주를 하는 그 제도죠.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됐던 이 2심 재판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계속 이재명에게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하려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것도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있어서 그것은 공시 송달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공시 송달을 했고, 그러니까 서류가 이것저것 이제 보내는데 그걸 받아야지 재판이 2심이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이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한승진 부장판사가 1심 유죄를 때렸던 그쪽에서 보낸 것을 안 받으니까 공시 송달 방식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 또 서울 고등법원 2심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또 이재명이 안 받으니까 이것도 공시 송달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받으면 법원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한 것은 재판 지연 우려를 일축하려는 법원의 의지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앞으로도 재판 관련 각종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10원 케이스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을 추송서, 추가 송치 서류 이거를 공시 송달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원 케이스로 일단 했다. 자, 그럼 법원도 이렇게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질질 끌기 작전을 하는데 법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재판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의지를 밝혔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까지 그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서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소송 지휘권을 좀 행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자,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보시면은 묘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만약에 이런 감시의 눈을, 법원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보내지 않으면은 법원이 안 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계속 저도 그렇고 이 우파 쪽에 우리 유튜버나 패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 법원이 움직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주준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지금 실제로는 변호인 다 골라놓고 선임계를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은 있어야 되니까 선임계만 안 내고 있으니까는 법적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없는 거죠. 선거법 2심에서. 그런데 그 변호인을 선임 안 하는, 선임계를 안 내는 이유가 공시송달 같은, 서류 같은 것을 이재명이 안 받으면은 그 변호사한테 로펌에 보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거죠. 그 꼼수를 막기 위해서 어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자. 보통 이 일반인들이 형사 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할 형편이 못 되거나 이렇게 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죠. 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선 변호인을 지금 선임을 안 하니까 돈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꼼수 때문에 안 하니까 그럼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자. 그래서 정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정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 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소송 지휘권 안에 국선 변호인을 빨리 선임을 하라는 겁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 이거 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꼼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선 변호인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이 불남법원 이재명이 안내장 보냈다. 이 안내장이 뭐냐면은 국선 변호인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 안내장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법원이 이재명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안내장을 보냈다. 당시엔 피고인 이재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안내장을 보냈고 또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재명이 패문부재해서 안 받고 있는 이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를 이재명 대표에게 사람이 가서 송달하도록 관할 법원에 촉탁을 했다. 이 서울고법 형사 6부가 이재명의 2심을 심리를 이제 곧 하는 그 재판부죠.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3명의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 지법하고 고법은 또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서울고법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부장판사들로 형사합의부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법원은 그러니까 이 서울고법 형사 6부 이재명의 1심 유죄 나온 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것을 2심에서 확정을 하면은 사실 그걸로 끝납니다. 대법원까지 가있긴 가야 되겠지만은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대로 가죠. 최근에 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구속되는 것처럼 1, 2심에서 나온 거는 그대로 갑니다. 대법원에. 그래서 2심에서 이 서울고법 형사 6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를 하면은 이재명은 그 시간에 끝납니다. 그 시간에 바로 대법원만 확정 판결 나오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간대요. 대선은 무슨 대선입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날아가 버리면은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서우니까 서울고법 형사 6부가 무서우니까 이 변호인도 선임 안 하고 이 서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좀 구체적인 게 밝혀지는데 지난 9일에 이재명에게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를 보내서나 이사불명 이렇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은 이유를 이제 이사 이렇게 알린 모양인데 이사불명. 지금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의 집이 이렇게 주소가 없고 그냥 이사불명, 일반인 형사사건 피고인처럼 그런 식으로 이게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재판 지연을 할 때, 잡범들이 할 때. 그것이 이틀 뒤인 11일 재차 다시 발송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패문부재 이런 식으로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그러면 선임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내문을 보냈고 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은 우편 송달이 안 된 경우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실시하는 건데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항소심 절차가 이재명 쪽에서 소송 접수 기록 통지서를 받고 나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지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는 절차를 지금 다 묵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의도적인 묵살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교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대북 송금 이게 또 오늘 재판 지연수를 일단 신진호 부장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런 집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재판 하나를 하는데 3번이나 나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판 못 받겠어. 바꿔줘. 3번 만에 일단 성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성공한 게 아니고 심리를 시작을 하는 그것을 얻어낸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 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전 사건, 이 사건이 딱 수원지법에 이게 수원지법에 배당이 되죠.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원지법에 배당이 되니까 이재명이 나 그 수원까지 가서 받을 수 없어. 그 재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콕 집었어. 이 재판부 서핑하듯이 콕 집었어. 형사지방법원 33부로 옮겨주세요. 왜? 33부에 자기 재판 4개나 쌓여 있고 이 김동연,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4개나 쌓여 있고 그때 4개 중에서 하나도 유래신도시도 못 끝난 상태인데 거기다 또 엎어주세요. 그럼 5개. 이거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이제 대북송금 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거는 그 심리 신청 기간에 시간 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법원이 단 며칠 만에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두 번째는 어떤 수법을 썼냐면은 그러면은 서울로 중앙지법으로 못 보내주면은 수원지방법원 안에서 11부 신진호 부장판사 말고 11부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에서 다른 재판부로 옮겨주세요. 왜? 속으로는 그거죠. 신진호 무서워. 이하영에게 자기 공범 이하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친 인물이고 자기 그 후임 성남시장 은수미 법정 구속을 한 인물이고 대장동 그 이재명의 파트너 김만배에게 실형을 선고한 그 판사이기 때문에 무서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을. 왜? 이하영이 재판을 질질 꺼놓은 바람에 이게 그때 그 2년 가까이 1심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재판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분은 그렇게는 말 못하니까 신진호 저 판사 무서워서 제가 재판 못 받겠어요.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세운 명분은 선입견이 있다. 내 공범에게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나도 그 유죄라고 보는 선입견이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을 똑같은 혐의인데 공범 사건을 그 2년 가까이 심리를 했으면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아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맞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 형사 11부 신진호에게 못 받겠다. 다른 그 재판부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옆에 재판부에서 심리를 합니다.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말도 안 돼 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실패했죠. 대북송금 재판 끌기가. 근데 3번째 또 꼼수를 부린 게 법관 기피 신청. 이번에는 그냥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관 기피 신청은 2단계로 거치는데 한 단계는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것을 그냥 정식으로 이게 판단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기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재판 지연처리거나라고 부장판사가 판단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판단 여부를 정식으로 그
판단하는 그 절차에 돌리면은 한 2개월 동안 걸립니다. 대법원까지 또 막 상고하고 이러니까는. 그런데 이게 시간 끌기가 분명하지만 신진우 부장판사는 본인이 내년 2월 되면은 인사이동 대상입니다. 3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본인이 다시 맡아봤자 그때 이 어떤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계속 잔류를 하지 못한다면은 과거에 그 조국 수사 같은 거는 그때 김규리 판사인가요? 한 4년 동안 그냥 놔뒀죠. 조국 봐주는 재판하라고. 어쨌든 자기가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는 2월에 인사 대상이 되니까 자기가 맡아도 끝내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아마 이것을 그 정식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그 절차에 돌입을 시킨 것 같은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2개월 번 거죠. 그러니까 이 꼼수를 하면서 다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건지는 겁니다. 이재명은. 건져가서 또 지금 또 뭐 신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2개월 벌었다고 해도 나중에 실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이 조기 대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현재 심리가 기각되면 조기 대선 안 열립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열린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조기 대선 열려서 막 선거운동 막 하러 다닐 때 2개월 후 정도 되면은 만약에 열리면은 그때 수원지법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대선 후보. 총선 때하고는 또 다르죠. 대선 후보가. 그건 또 안 가겠죠. 안 가면 그 수원지법에서 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뭐 경고를 하든지. 그러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야, 정말 피고인 대통령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재판 계속하고 경호차 경호받으면서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고 지금 오늘도 이재명 재판받으러 갔지만은 뭐 재판할 때 보면 항상 TV에 나오는 모습은 뭐 수행비서가 계속 이제 이 수발을 들고 그러고 뭐 기자들 물어보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죠.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5개의 재판. 일주일에 뭐 많이 봐주면 한 2개씩. 자, 경호차랑 쫙 갑니다. 용산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는 거 가정도 하기 싫지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용산에서 이 수원까지 경호차랑 쫙 가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접근 못 합니다. 경호원들이 다 차단하죠. 그러면 거기 가서 재판 받는데 아마 경호원도 들어가겠죠. 그것도 끝나면 또 쫙 차량 이동. 거기다가 3심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 박탈령 넣으면은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몇 개월 만에. 그러면 대선 다시 치러야 됩니다. 60일 내에. 이런 엄청난 소모, 국민의 피로감, 이걸 이재명이 정말 정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을 끌 게 아니고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거 3개는 빼더라도 1심 선고가 나온 2개라도 빨리빨리 해서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니까 선고를 유죄든 무죄든 해달라. 하나 무죄 났지 않습니까? 1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지은 죄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도 본인은 재판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니야, 이것도 재판이 중단돼야 돼.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기소를 못할 뿐더러 그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 거야. 이렇게 우기겠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사회가 또 두 쪽으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그런 것 아랑곳 없이
본인의 범죄 혐의들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다 털어버릴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지금 재판 지원서를 하고 헌재는 빨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